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투자의 건전한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 건전한 동기라고 굳이 얘기를 붙였냐면요. 투자의 동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잘못된 동기로 들어오면은, 예를 들면 도박과 같은 동기를 가지고 들어오면 어, 계속하게 되면 결국은 패가망신하거나 아니면은 지속할 수가 없는, 한두 번 하다가 마는, 역시 이거는 아니야라고 하면서 떠나게 되겠죠. 예. 그래서 부제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란 라는 걸 가지고 해볼 겁니다. 존리 대표님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주식 투자는 필수고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데, 그냥 듣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얼핏 보기에 뭐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해가지고 뭐 망했던 사람이 주변에 뭐 부직 있으니까요. 사람이 중요한 거겠습니까? 뭐 항상 얘기하지만, 존리 대표도 항상 얘기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하다 보면은 잘못된 방식으로 했는데 다수라고 해서 그게 뭐 성공하는 건 아니죠. 소수가 성공한다 그래도 뭐 잘된 방법이니까 성공하는 거죠. 이게 문제의 본질은 그 방법에 있는 거지 다수냐 소수냐는 아니니까요. 예,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직장 동료와 대화를 하다가 나온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한 얘기들이 예전에 10년 정도 전에 제가 이곳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뭐 저도 다 지나왔던, 동일하게 의문을 갖고 동일하게 문제를 풀어왔던 그런 과정들인데, 뭐 그 기간도 오래되고, 그리고 어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은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있어서 복잡한 거를 많이 단순화되었죠. 자연히. 그래서 요새는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없다 보니까는 제가 뭐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특히나 더 어, 남들이랑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유튜브 처음 할 때는 뭘 얘기를 하지? 뭐가 필요할까?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뭐 요새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뭐 뉴스에서 항상 뭐 주식시장에 대한 거에 많은 얘기가 나오니까 주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져서 얘기를 할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문제를 겪는 거에 대해서 갖고 와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그 처음 시작은요, 주식을 시작하는데 처음 시작을 떼돈을 벌어야겠다, 혹은 로또 복권 당첨돼야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요 안 됩니다. 절대. 왜 안 되냐면요, 사람이라는 거는 그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요 안 하게 되죠.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그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생활 습관은 한 번에 오지 않는다. 잦은 생활 습관에 있어서 어떤 성공, 어떤 성취에서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이루는데 어떤 버팀목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거지, 한 방에 큰 습관으로 가기 힘들죠. 예를 들면 주식 투자가 내가 한 방에 20%뭐 1년에 20% 30%를 번다, 이렇게 갑자기 될 수가 있을까요? 0% 벌던 사람이 갑자기? 안 됩니다. 그게 어떤 분은 뭐 다 알면 되지 않냐, 뭐 남이 다 잘하는 사람이 알려주면 되지 않냐, 그럴 수 있는데요. 그건 그냥 본인의 머리에서 돌아가는 그런 그 뇌피셜, 그냥 머릿속에서 존재하는 가능성이지요. 그게 현실적으로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에있어서의 퍼센티지 수익률도 1%, 2%, 3%, 4%, 내가 아는 게 많아지고 내가 경험이 많아지면서 그 경험이 많아지는 것과 지식이 많아지는 거에 있어서, 그것도 올바른 경험, 올바른 지식이 많아지는 거를 전제로 해야지 0.1%씩 오르다가 뭐 1년에 1%씩 올라서 나중에는 그게 20도 되고 30도 되는 거지, 한 번에 30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를 들어오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최소 한 달에 20%막 이런 사람들도 부지기수고요. 뭐 한 달에 5% 시작하자마자, 그것도 그냥 막연한 것도 아니고 이게 한두 달에 보고 확신을 갖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나는 이거 5% 6% 할 수 있겠는데? 뭐 한 달에 20%도 가능한데? 보니까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소위 그 우리의 그 투자 주식에 대한 관점들이 결과적으로 십수년 동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패가망신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본인들의 어떤 그러한 패턴들이 새로운 패턴들이 아니고요, 항상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불안계를 벗어나서 호황기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상승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벌고 어느 정도 당연히 확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많은 높은 수익률을 올리다 보니까 그런 환상이 빠져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주기적으로 나오는 너무나 새롭지 않은 현상들인 겁니다. 상승장에서는 모두가 자신에 대해서 과신을 하고서 쉽게 생각을 하고 되게 막 많은 돈을 벌 것처럼 생각했다가 폭락장 한번 겪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다 뭐 말 그대로 소위 뭐 크게 망하면서 이제 또다시 이제는 또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예, 시작을 하면서 또 잠깐 얘기가 좀 핀트를 어긋났는데 다시 얘기해보면, 투자의 건전한 동기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이게 워렌 버핏도 얘기하고 존 리 대표님도 얘기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확실한 거는 조금이라도 그 투자 기간이 길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투자 수익률은 많아지는 건 당연한데, 투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정권으로 접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기간이 길어지려면은 제대로 된 동기를 갖고 접근하지 않으면은 이게 그렇게 유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동기가 아까 말한 대로 한 달에 투자의 동기가 아까 말한 대로 한 달에 20%뭐 아니면 1년에 뭐 60%뭐 한 달에 5%막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면은 실패를 엄청나게 많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 호황장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실패를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는 그 도박의 중독처럼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장에 남아있겠지만, 또 상당수는 이거는 역시 패가망신하는 지름길이야 라고 하면서 떠나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지속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속을 하려면요, 뭡니까? 계속적인 성공을 해야 됩니다. 계속적인 성공을 하려면요, 수익률에 너무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설정해 두시면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률보다도 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받아들이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게 무엇인가를 잘 받아들이시지를 못하고 아예 관심이 없고 정말 돈만 쫓아다니는 이게 있는데, 그러시다 보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가치관도 잘못되어 있고 생활 태도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관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의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투자에서의 성공을 많이 해서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동기가 되겠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이게 1, 2년만으로 그 지식과 그 경험을 다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그러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그거는 0.00 몇 프로도 어렵죠. 공식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사람이 없고요. 공식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최소 30년을 넘게 이 주식시장에 남아있고 수익률을 올리시는 분들은 그 관점과 생활 태도와
어떤 이런 철학적인 가치관 이런 거를 되게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접근을 하실 때 내가 이 투자를 통해서 어떠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가, 어떠한 이득을 볼 수 있는가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득을 월 5% 혹은 연 뭐 20%, 30%, 40%, 50% 이런 식의 수익을 정하면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된다고 해도 운입니다. 운은 지속되지 않고요.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목적으로 그렇게 높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면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투자의 수익률은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먼저 설정하십시오. 이게 되게 낮은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어도요. 워렌 버핏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이것만 하십시오. 이거를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걸 목표로 하셔야지 그나마 앞으로 계속 10% 20%의 뭐 수익률을 계속 해나가실 수 있는 거니까는 그걸 목표로 하시고요. 물론 뭐 그 폭락장 08년도 98년도 뭐 코로나 이런 거 위기 한 3번 정도 겪으셨고 한 2, 30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이것과는 상관이 없죠. 그분들은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하면서 얻어나갈 수 있는 그 성공 어떤 그런 경험이 무엇인가라면요. 첫 번째는 재밌어지는 공부가 될 겁니다. 우리가 수학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공부가 너무나 나와는 동떨어지고 현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는 그 공부에 대한 동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동기가 떨어지고 현실과의 그 어떤 접점을 찾지 못하면요. 배우기가 상당히 어렵죠. 재미도 별로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것을 어떤 내가 평상시에 관심도 없던 경제가 관심이 가면서 점점 재밌어지고 그리고 이거를 내가 그 실질적으로 내가 요구에 대해서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의 미래, 나의 소득이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되다 보면은 이게 공부가 재밌어지고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면 수학, 경제학, 뭐 경영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있어지겠죠. 뭐 뿐만 아니라 인문학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뭐 투자에는 인문학도 50% 이상은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 이게 성인 뭐 3, 40대 직장이 되어서는 이것도 뭐 크게 와닿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직장 동료들과 얘기거리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자식에게 그 어릴 때부터 이 투자를 하게끔 하는 거는 돈을 벌어라는 의미보다 얘도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그 돈, 금융, 경제, 경영, 수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라고 본인이 더 느끼게 되는 그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많이 다르죠. 예, 그래서 이게 정말로 큰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부지런해지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부지런해지는 생활 습관. 내가 월요일이 되기가 싫고 아침이 되기가 싫었는데 이제는 이게 궁금해지고 뭐 하다 보니까는 월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내일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빨리빨리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게 부지런해지는 생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장이 열리고 말고의 이것뿐만 아니라 그 시장이 열릴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수익이 난다면은 더 기대가 되는 월요일이 될 거고 더 기대가 되는 아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지는 생활 습관까지도 성공적인 투자는
재미없던 공부도 재밌어지고 생활 습관도 부지런해지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절약조차도 즐거워지죠. 그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들이 다 제가 직장에서 그 동생과 저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와 하는 얘기들인데, 예를 들면 절약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100% 투자해서 성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그 너가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할 때 평상시에 커피 2잔, 뭐 케이크 하나를 시켰다면은 커피는 한 잔만 시키고 뭐 음료와 케이크는 투자를 하는 게 좋다. 그러면은 네가 지금 커피를 한 잔을 덜 마셨기 때문에 그게 3년이 지나면은 커피를 2잔 마실 수 있게 되고, 뭐 커피 2잔이 아니죠, 실제로 뭐 한 7년,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7년이 지나면은 커피를 2잔 마실 수 있게 되고, 뭐 또 7년이 지나면은 이제는 뭐 4잔을 마실 수 있게, 이게 투자라는 거는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불어납니다. 그쵸? 물론 당연히 수익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그 효과는 더 늘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절약조차도 즐거워지게 됩니다. 이게 이러한 동기가 이러한 동기가 있어야지 투자에 있어서 초보자분들은 수익을 그렇게 일관적으로 얻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투자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돈 몇 푼보다도 더 많은, 더 괜찮은 어떤 성과를 얻어야 되는데, 생각해보시죠. 재미없던 공부가 즐거워지고 수학과 경제, 경영학도 다 재밌어지고, 그리고 외국 그 정보라든가 외국 사업 계획서를 잘 읽기 위해서 뭐 영어 공부도 다 열심히 하게 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이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어떤 가치를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지런해지는 생활 습관, 요것도 상당히 좀 괜찮은 가치로 오는 거고, 또 절약조차도 즐거워지죠.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미래에 있어서 희망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커지면 현재가 즐거워지죠. 그런 게 때문에 투자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 발판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면은 항상 뭐 존리 대표님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데는요, 사람마다 다 동일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얘기하는 과정 중에 그 답이 다 있습니다. 단지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거를 누군가는 그걸 캐치해내고 누군가는 그걸 그냥 넘어가고 그런 종류의 것일 뿐이죠. 그리고 상대도 이런 걸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그 동료들이라든가 뭐 와이프랑 얘기를 할 때 하면은 그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얘기만 합니다. 더 얘기를 해봤자 그 이상을 넘어가면 상대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아니면 반감이 생기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방법적인 면에서 뭐를 알 수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결국은 첫 걸음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과 누구나 할 수는 없는 것. 그렇다면은 우리가 최소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저 같은 경우는 투자라는 데 있어서 막연한 것, 확실하지 않은 것에는 판단의 기준으로 삼질 않습니다. 판단의 기준으로 삼질 않아요. 제가 어떤 매수와 매도의 그 판단의 기준은 누구나 언제나 모든 상황에 확실한 것에만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고요. 내가 아직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매도나 매수나 이거를 보류를 합니다.
물론 제가 경험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그 아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금 더 많은 판단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게 돼 있지 않으면은 모호하고 애매하고 잘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라든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봅시다. 심리적인 안정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십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왜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냐면요, 딱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심리적인 안정,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요, 오르거나 내리거나 내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오를 때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내릴 때는 슬퍼하게 돼 있습니다. 그쵸? 그럼 오를 때 기뻐하지 말란 얘기냐? 오를 때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40% 올랐습니다. 또 두 번째 달에 40% 올랐고요. 그럼 되게 막 올란 만큼 기뻐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반대로 내리면 본인의 심리는 어떻습니까? 막 슬퍼지겠죠. 내리니까. 그쵸? 근데 이게 왜 그렇게 감정에 좌우될 필요가 없냐면요, 일상적인 겁니다. 일상적인 거. 언제나 투자를 하면은 매일매일 아니면 주기적으로 항상 겪게 될 일인데, 여기에 왜 감정이 동요가 되어야 되느냐? 혹은 감정이 뭐 좋아진다고 치고 뭐 나빠진다고 합시다. 그래서 본인이 이러한 감정에 있어서 나의 판단과 이런 것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으면은 마음대로 기뻐하시고 마음대로 슬퍼하셔도 됩니다. 근데 많은 역사적인 투자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심리적인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심리가 안정되지 않으면요, 본인의 판단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투자를 했는데 이게 막 40%, 막 80%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공통적으로 들까요? 아, 내가 좀 더 넣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순간이요, 내가 기존에 판단했던 것보다 결과가 더 좋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더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미 판단이 잘못된 거죠. 뭐 이거는 뭐 많은 예시를 들어줄 수 있는데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공감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심리적인 안정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투자 금액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쵸? 내가 100만 원 혹은 내가 200만 원, 내가 1억,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10%, 20% 혹은 100%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가 내 자산에 100%를 넣어도 내가 심리적으로 전혀 동요되지 않고 10년, 20년 동안 투자를 할 수 있으시다면요, 100%를 넣으셔도 되고요. 뭐 대출을 껴가지고 뭐 200%, 300%를 넣으셔도 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을 할 수 있다면은.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10%, 20% 이걸 넣었을 때 어떻게 돼도 나는 뭐 당장 뭐 다시 한번 뭐 세계 대공황이 와도 그래서 순식간에 뭐 이게 뭐 70%막 마이너스 70이 돼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요 정도의 금액만 하는 게 좋습니다. 그쵸? 그러면 내가 항상 그렇게 20%만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리적인 안정은 사람들마다 다르고요. 각각 개인들마다도 경험, 시간, 그리고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지만 결정적으로는요, 어쨌든 간에 투자 금액이 비중이 몇 프로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뭐 90% 이상은 좌우되니까 그걸 정확하게 캐치하셔서 그만큼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은요, 이 거래 매매에 있어서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그 사람에게 그 매매와 트레이더를 맡기지 않고 기계에게 맡기고 AI에게 맡기는 이유가 그런 심리적인 거에 좌지우지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할 수 있는 것,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유리한 어떤 그 거래와 어떤 매매에 있어서 어떤 게임의 참여자에 있어서 참여자로 있으면서 가장 유리한 어떤 그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이 우선적이다. 그리고 본인이 나는 아니야, 나는 20%밖에 안 되는데, 나는 20%는 안정인데, 그건 너무 부족해, 나는 100% 하고 싶단 말이야. 그렇다면요, 100%를 해가지고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시지 말고요, 20%를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100%를 해도 안정이 될 수 있게끔 많은 것을 배우시고 많은 것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기간을 오래오래 경험을 많이 쌓으시면 됩니다. 예. 그거 상관없다. 나는 심리적으로 불안해도 난 100%할 거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도박 심리죠. 예. 그게 바로 근거 없는 요행과 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판단을 하면서 내가 본인의 판단에 대해서도 그 확신을 갖지 못하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다음 패가 나오는 게 뭘지 모르지만 나는 그거에 대해다가 배팅을 한다 이거니까는 그렇게 뭐 본인의 선택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잃지 않는 투자. 잃지 않는 투자라는 겁니다. 잃지 않는 투자라는 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100% 없어졌을 돈을 투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커피 2잔 시킬 거 1잔 시키고, 커피 2잔에 케이크 하나 시킬 거 케이크 하나 안 시키고, 그거를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렇다면은 원래 소비가 될 거를 내가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 돈은 없던 돈이죠. 없던 돈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윳돈을 넣은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럴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걸 차라리 살 걸, 뭘 살 걸. 그럼 그거는 그 정도도 그냥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내가 나중에 후회할 것처럼 드는 돈이라면은 그냥 그걸 소비해 버리시는 게 낫겠습니다. 아예 그냥 여윳돈을 먼저 넣으세요. 사람마다 이것도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렇다면 하루에 500원만 하십시오. 잃지 않는 투자. 하루에 500원 하면은 뭐 그게 되게 아쉽진 않겠죠? 사람마다 이 기준이 달라요. 본인의 기준을 본인이 정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소비를 줄여서 투자를 하라고 하면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잃지 않는 투자라고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이것도 후회스럽습니다. 내가 잃고 나면은 차라리 그걸 내가 케이크를 사 먹을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렇다면은 그냥 소비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은 뭐 하루에 500원만 저축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저축을 해서. 예. 근데 어떤 분은 이것도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단지 그 기준에 대해서, 잃지 않는 투자가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을 기준, 누구나가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어떤 경우에나 적용되고, 요런 것부터, 확실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막연한 부분들과 좀 어려운 부분들, 그런 새로운 지식들과 경험을 쌓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으로, 또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도 안정적인 확률이 아주 높은, 그 누구보다도 안정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시장 수익률이죠. 그 시장 수익률은 뭔가요? 그냥 지수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수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역사적으로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최근 한 10년,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년인가 20년인가 좀 많이 높았죠. 근데 뭐 그 98년도 이전부터 하면은 그 IT 버블 폭락하면서 뚝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이, 그 재밌는 거는 시장 수익률 90년대부터 2020년까지 이 30년 기간을 보면은 코스피랑 비슷합니다. 최근에는 근데 나스닥이 아주 압도적으로 한 두세 배 더 높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결국은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예를 들면 모든 전 세계 그 지수에다 투자를 하면은 결과적으로도 그 연 뭐 6, 7%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연 6, 7%를 나게끔 모든 세계 지수에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은 한국과 뭐 중국과 일본에만, 뭐 미국에만
그 지수에만 투자를 하던가 이거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시장 수익률을 그 평균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간다는 얘기는 모든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면 됩니다. 모든 자산에다 투자하면은 그게 되는 게 확실하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확실합니다. 최소한 역사적으로는 확실했고요. 최대한 이론적으로도 확실합니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확실했던 게 뭐 100%의 어떤 하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사태 안 되면 어떡하냐? 그거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왜냐면요, 그런 상황이 오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돈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가능성이라면 본인이 당장 나가가지고 내가 오늘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져가지고 내가 죽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확률보다도 더 낮은 확률을 걱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생각해보시죠.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그 확률보다 높은 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져서 내가 죽어버리는 확률인데 그럼 더더구나 지금 그냥 다 돈을 써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 수익률만 올리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다 무언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걸 바라고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시장 수익률보다 낮습니다. 이거는 개인들뿐만 아니라 그 유수의 금융회사라든가 펀드 매니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냥 아예 시작할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장 수익률만을 바라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는 코스피는 뭐 횡보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코스피는 횡보였다면 전 세계 걸 다 사십시오.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그렇다면요, 미국과 뭐 한국과 뭐 이런 거 몇 개를 같이 사시면 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확실한 게 아니라서 하기가 싫다 그러시면요,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럼 안 하시면 되는데 그럼 그 돈 어떻게 할 겁니까? 들고 있을 겁니까? 주머니에 넣어놓으면은 필연적으로 뭐 연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가지고 필연적으로 손해를 보고 사시는 거는 필연적인 손해를 감수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은행에다 넣어놓겠다고요? 은행은 안 망합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확률보다 은행이 망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은행이 망할 확률이면 뭐 5천만 원 돌려주지 않냐? 그 은행이 5천만 원 돌려주지 않냐 그러는데 은행이 그 돈을 누가 돌려줍니까? 정부가 돌려주겠죠? 근데 정부가 망하면 어떨까요? 정부는 안 망할 거라고요? 정부가 안 망할 확률보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안 망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주식에다가 다 넣어놓으라는 얘기고, 그쵸? 그건요, 왜 가능하냐면 미국, 제가 뭐 모든 주식시장을 관찰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쪽에 관심이 없긴 했지만, 없어서 100%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국 시장, 중국 지수 펀드, 아니면 전 세계 지수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ETF 요런 것들이 지수에 투자하고 있는 ETF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걸 찾아서 하시면은 시장 수익 전 세계 시장 수익률을 올리게 됩니다. 예. 그게 아니라고 해도요. 본인이 그게 필요하면 계속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들 이런 모든 가능성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 하시면요,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서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실까를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방법을 찾으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없는 것들, 이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불가능에 가까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그 자꾸 방향을 잡고 가시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말 그대로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더라, 이런 결과에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 하나는 뭐 마켓 타임이 될 수 있겠죠. 뭐 이건 쌉니다, 이건 비쌉니다. 그게 확률을 잘 보시면 됩니다. 확률을 본인이 그 마켓 타이밍을 하시는 그 경우가 뭐 확률이 떨어지면요, 그 마켓 타이밍을 하고 있는 근거 자체가 아주 뭐 잘못된 거죠. 최소한 마켓 타이밍의 그 근거가 마켓 타이밍이 맞을 확률이 50%는 넘겨야겠죠. 50%는 넘겨야 될 텐데 사실 일반인들은 50%도 부족합니다. 전 세계에서 아주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게 무슨 펀드인지 잊어버렸지만 그게 아주 수학적인 천재들과 여러 명의 천재들이 모여서 하는 게 수익률이 뭐 60%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승패 확률이 52%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의 수익률도 그 많은 세금, 그 매매 뭐라 하죠? 매매 수수료 때문에 결국 뭐 30%대인 거로 알고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그것도. 예,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특별한 누군가라고 본인이 누구나 모든 사람이 아닌 어떤 특별한 마켓 타이밍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시면 됩니다. 예, 하시면 되니까요. 그 제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어느 정도 보장된 수익률을 올리려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십시오라는 겁니다. 그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는 본인들이 기간도 오래되어 가면서 경험과 지식이 쌓여 가면서 이제는 본인들이 알게 되는 그것을 바탕으로 마켓 타이밍을 하시던 기업 가치 분석을 하시던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셔야 될 거는 마켓 타이밍과 기업 가치 분석도 아무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사실 공론화돼 공식적인 결과입니다. 어쨌든 간에 금융 선진국 모든 돈들이 몰리고 많은 유태인 금융에 눈을 뜬 유태인의 회사와 뭐 리먼 브라더스는 뭐 이미 망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한 금융 회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미국이죠. 결국은 그런데 그곳에서조차도 마켓 타이밍은 하면 안 된다와 그곳에서조차도 기업 가치 분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쵸? 지금 성공적인 투자자로 그 현존하고 있는 사람들도 워렌 버핏 같은 사람 가치 분석 가치 투자를 위주로 하는 워렌 버핏이 있고 아니면 가치 투자에 대해서 그 회의를 갖고서 자신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뭐 레오 달리오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하시기에는 좀 안타깝지만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요. 내가 워렌 버핏처럼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마켓 타이밍도 안 됩니다. 그럼 그렇다고 저는 뭐 어떤 것이 좋은 기업이고 어떤 것이 나쁜 기업인가를 판단해서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당연히 어떤 기업이 투자할 기업이고 어떤 기업이 투자하지 않을 기업이라는 판단을 하는데 제가 하는 판단은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나는 재무제표 보고 나는 뭐 기업 사업 보고서 보고 뭐 나는 이러면서 나는 기업 가치 분석을 해서 나는 뭐 그 워렌 버핏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워렌 버핏이 하는 기업 가치 분석과 제가 하는 기업 가치 분석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하다 보면요. 저는 당연히 저보다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어떤 기업 가치 분석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의 격차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저는 여기에서의 힘없는 개미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 기준,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 저는 저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같은 게임 그 룰로 적용돼서 여기서 하고 있다면 저는 무조건 100점 100패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마켓 타이밍적인 부분도 언제가 싸고 언제가 비싸고 요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마켓 타이밍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누구나가 공감을 하고 당연히 그렇겠네라는 매도와 매매의 타이밍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죠. 물론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서 조금 더 많은 그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서 그러한 기회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시고 뛰어드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과신이고 그게 근거 없는 투자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맨날 흔들리겠죠. 한 달 전에 내가 했던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과 근거에 대한 판단이 다음 달엔 또 바뀌고 다다음 달엔 또 바뀌고요. 그게 시장의 변화에 대한 어떤 기업의 변화와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이 판단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변하는 게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근거와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이게 맨날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투자를 계속할 수 없고 계속되는 실패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돈을 벌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운이죠. 운은 뭐 운을 가지고 한다면 그 도박뿐이 될 수가 없겠죠. 저는 어쨌든 간에 그러한 운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운과 도박적인 성향이 극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주식시장에 있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식시장에 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과 너무나 당연한 것들의 근거에 있어서만이 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접근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 얘기 하시죠? 뭐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가 가장 안정적이다. 안전한 투자이다. 은행보다 더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못 받아들이실 분은 못 받아들이시는데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투자, 물론 제가 주식 투자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안정적인 것입니다. 그게 안정적인 게 100%의 모든 손해를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이 확률과 기회비용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내가 물가상승 이런 고려했을 때 내가 확정적인 손해를 1년에 몇 프로씩 보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성과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이게 왜 확실히 더 나은 성과를 가져다 주냐면요. 저희는 사회주의 경제에 살고 있지 않고 저희는 자본주의 경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확신을 가져다 주려면요. 이런 확신을 갖고 이런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출발하는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셔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차트 분석, 어떤 지표 분석 이런 걸로 기반을 잡고 가시면요 계속 흔들리십니다. 계속 흔들리시고요. 계속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을 보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하고 지나가는 얘기라든가 존리 대표님이 지나가는 얘기들이 되게 모호해 보이고 뭐 되게 하나마나한 얘기 같고 되게 그렇게 보이실 텐데 말 그대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은 되게 좋을 텐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 혹은 가치관 혹은 지식이 쌓여지지 않은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판단은 본인들이 하실 테니까 얘기를 해달라고요. 안 합니다. 제가 왜 그걸 안 하냐면요. 저는요 악플이 싫어요. 예를 들면 뻔합니다. 워렌 버핏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악플 달리고 뭐 또 그 존리 대표가 뭔 얘기를 해도 악플 달리고 뭐 이러는데 뭐 저는 뭐 싫습니다. 악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존리 대표가 되게 존경스러워요. 존리 대표라든가 워렌 버핏이 야 저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저렇게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어떤 이런 걸 공유를 해주고 좋은 얘기를 해줘도 저렇게까지 비판이 달리고 악플이 달리는데 저런 사람들은 참 성인이다. 저는 아직 그 경지에는 도달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알려드립니다.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알려드리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 수익률이라는 건요
내가 변화하지 않았는데 나의 경험은 그대로고 나의 지식도 그대로 있는데 수익률이 막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수익률은 결국은 다 떨어질 거고요. 그건 운이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그 수익률을 올리고 싶으시다면은 본인의 경험이 길어지고 본인의 지식이 많이 쌓이고 아는 게 많아지도록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0. 내가 요거 하나 하면 0.1%, 0.1%, 내가 1년을 하면 뭐 1%, 2년을 하면 2%, 뭐 0.5% 이런 식으로 쌓여서 종국적으로 그게 연 평균 수익률이 뭐 처음에는 5%였다가 나중에는 뭐 10%, 그다음에 15%, 20%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거니까 너무 급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제가 알고 있는 저의 경쟁력과 그 경쟁 우위는 저는 그 인내심이 강합니다. 인내심이 강하고 욕심이 없고 그 저의 지식의 정도, 제가 늘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디까지가 나의 능력이고 어디까지가 나의 능력이 아닌 범위 내에서의 수익인지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조금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나. 예, 그거에 저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얘기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중에 뭐 누구더라? 코스탈리니인가? 그리고 여러 사람 얘기지만 심리적인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다행히 저는 10년 동안 하면서 심리적인 면에서는 정말로 평상심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제가 제 스스로를 판단할 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목표로 했던 것이 여태까지 이어져 왔다. 예, 그것이 저의 그 경쟁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돈을 버는 방법과 투자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본인의 경쟁력과 경쟁 우위를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 투자의 건전한 동기,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란 이란 주제로 갖고서 얘기했던 것을 좀 얘기를 마치겠습니다.